뉴스와 투자를 이어주는 라디오 푸자 뉴스입니다.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역시 가장 큰 뉴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식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개국에 상호 관세 부과 서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상호 관세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25%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서한에서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또 시장 개방하면 고려하겠다. 이런 언급은 있었어요. 관계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고요. 그럼 우리 정부 입장은 뭔가요? 당장 8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확보했다는 데 좀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었다.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거군요. 수출 기업들 걱정이 크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삼성전자 소식인데요.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4조 6천억. 이전 분기나 작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한 56% 정도 줄어든 수치고요. 2023년 4분기 이후로는 가장 낮은 실적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 부진 영향이 컸다고 봐야겠죠. 계속 안 좋네요, 반도체. 그런데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최근에 그 6세대 D램, 일시 D램이라고 하죠. 이 설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게 좀 하반기 메모리 경쟁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돌파구가 생긴 거군요. 다행이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아주 매입 비용. 얼마나 사는 건가요? 총 3조 9,119억 원 규모입니다. 주주 가치를 높이고 또 임직원 보상 목적이라고 밝혔고요. 3조 9천억 원. 꽤 크네요. 네, 이걸로 이제 1년간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하겠다던 계획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매입 기간은 언제까지죠? 그리고 그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입은 오늘 7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되고요. 보통주하고 우선주를 장내에서 사들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취득한 자사주 상당 부분을 소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각까지. 그럼 주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네요.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엔 주식시장 얘긴데요. 어제 금융주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맞아요. KB금융, 신한지주 다 엄청 올랐던데요. 신고가도 나오고. 네, KB금융이 6.6%, 신한지주 7.7%,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10% 넘게 급등했고요. 우리금융지주도 8% 이상 올랐습니다. 증권주도 마찬가지고요. 와, 정말 불기둥이었네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본시장 개혁안 있잖아요. 그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 큽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게 되면 뭐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높은 세율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따로 떼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 특히 금융주들 매력이 아주 커지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몰렸군요. 외국인들도 많이 샀다면서요? 네, KB금융에 한 240억, 하나금융지주에는 440억 원 정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자 입장에선 확실히 솔깃한 내용이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상장사들 자사주 관련 소식인데요. 요즘 자사주를 처분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사주를 처분한다고요? 아까 삼성전자는 매입한다고 했는데 반대네요? 네, 좀 다른 맥락인데요. 이건 곧 시행될 상법 개정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걸 앞두고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 거죠. 상법 개정 전에 미리 움직인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환인제약이 100만 주, 한 122억 원어치를 처분했고요. GNC에너지도 162억 원 규모 자사주를 처분했습니다. 왜 파는 거죠? 돈이 필요해서인가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된 목적은 행동주의 펀드 공격에 대비하거나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는 걸로 보여요. 또 정부 여당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좀 정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경영권 방어나 지분 정리 차원이군요. 복잡하네요.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런 뉴스를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K-팬덤 관련주들 소식입니다. 앞서 트럼프 관세 이야기했잖아요. 네, 걱정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의외로 K-팬덤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세 우려에도 별로 끄떡없는 모습이었어요. 오, 정말요? 어떤 종목들이요? 화장품 쪽에서는 달바글로벌, APR 같은 종목들이 7에서 9% 넘게 올랐고요. 식품 쪽에서는 삼양식품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6%나 올랐어요. 와, 삼양식품 대단하네요. 엔터 쪽은요? 엔터 쪽도 좋았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한 4% 가까이 올랐고 디어유는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K 콘텐츠 인기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해외 팬덤이 워낙 강하니까요. 확실히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분야는 좀 다른가 보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해외 주식 투자 서학개미분들 이야기입니다. 잠시 주춤하는 듯하더니 다시 미국 주식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5월, 6월에는 좀 팔았었나요? 네, 그랬는데 7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7일까지 한 5억 7천만 달러 정도 순매수한 걸로 나타났어요. 주로 어떤 종목들을 사셨나요? 역시 테슬라 관련 상품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디렉션 테슬라 200 ETF가 1위였고요. 2억 5천만 달러나 샀습니다. 그 외에는 펠런티어, 또 나스닥 100 ETF 같은 종목들을 많이 사셨더라고요. 테슬라란 기술주 중심이군요.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순매수 상위권에 좀 보였습니다. 서클 인터넷그룹이나 로빈후드 같은 종목들이요. 그렇군요. 서학개미분들의 투자 동향도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번엔 IT 기술 소식인데요. 차세대 아이폰 화면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기술이 적용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이폰의 삼성 기술이요? 어떤 기술인데요? 그 무평광판 기술이라고 COE-OLED라는 건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갤럭시 Z 폴드 3에 먼저 적용했던 기술입니다. 폴드에 들어갔던 거군요. 아이폰에는 언제쯤 적용될까요? 일단 내년에 나올 수도 있는 폴더블 아이폰이나 아니면 2027년쯤 나올 아이폰 에어 모델에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뭔가요? 편광판을 없애고 대신 특수 필름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전력 소모는 줄이고 화면 밝기, 그러니까 휘도는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저전력이 중요하니까요.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기대되네요. 삼성 디스플레이한테는 큰 기회가 되겠어요.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번은 LG전자 소식입니다. 칠러 사업에서 2년 안에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칠러요? 그게 뭐죠? 그 초대형 냉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큰 건물이나 공장, 그리고 요즘엔 AI 데이터 센터 냉각용으로 많이 쓰이죠. 데이터 센터 냉각. 요즘 아주 중요한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이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겠다는 건데요. 이재성 본부장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칠러 매출을 2년 안에 1조 원까지 끌어올리고 전체 냉난방 공조 사업 수주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있나요? 네, 액체 냉각 솔루션도 연내 상용화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글로벌 칠러 시장 자체가 2030년에는 152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라 성장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LG전자도 AI 시대에 발맞춰가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은 자동차 부품 상장사 빅4의 2분기 실적 소식입니다. 희비가 좀 엇갈렸어요. 현대모비스, HL만도, 한온시스템, 현대위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가 가장 실적이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8,18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6%나 늘었어요. 현대모비스는 좋았네요. 다른 곳은요? HL완도도 영업이익이 987억 원으로 10.2% 증가하면서 괜찮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어디가 안 좋았던 거죠? 한온시스템하고 현대위아인데요. 한온시스템은 영업이익이 403억 원으로 작년보다 43.7%나 줄었습니다. 전기차 캐즘 영향이랑 구조조정 비용 때문인 것 같고요. 현대위아도 영업이익이 537억 원으로 22.5% 감소했는데 여기는 공작기계 사업 매각 관련 비용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두 곳은 좀 부진했군요. 그래도 연간으로는 괜찮을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네, 연간 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네 곳 모두 성장할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좋고 또 전장 부품 같은 고부가 가치 사업 비중이 늘어나는 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알겠습니다. 부품사들 실적까지 잘 짚어주셨네요. 이상으로 라디오 투자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